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게 허리케인급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돌풍을 막기는 어렵다.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이 됐거든요. 한 10여 년이 다 돼가요. 그렇죠. MZ세대의 반란입니다. 차기 대권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심도 70%나 반영되지만 이준석 돌풍이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여러 가지 여론 흐름에 바탕한 전국 분석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외 30대인 이준석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될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이 사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이준석 후보, 저희 이제 시사 끝장도 고정 패널로 쭉 하고 했었는데, 제1야당의 30대 원외 당대표 탄생 가능성, 지난번에 예비 경선 때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이게 있는 정도입니까? 높다고 봐야 되겠죠. 높다. 현재로서는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준석 돌풍을 막기는 어렵다.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다 돼가요. 그렇죠. 27살 때. 그러니까 갑자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생겨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됐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많이 그 됐네요. 10년 동안 학습을 했고 또 정치권에 노출이 됐고 특히 MZ세대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는 이건 정치 아이돌 현상. 아이돌 현상.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2030 세대가 아니 우리가 주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2030 세대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한 일종의 대변인 현상입니다. 이준석이 최고, 이준석이 이상적인 그런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한번 이준석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두 번째로는 신진 세력의 반발입니다. 왜? 보수 정당 그동안 우리 쭉 겪어왔지 않습니까?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정치 엘리트라고 해서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좋은 집안에 법조인 출신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죠.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믿어달라 읍소를 하고 잘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잘 알지는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친구가 이게 대바라질 것 같고 또 무리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에 대한 기성세대가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선입견 같은 게 있죠. 굉장히 무리한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찬찬히 지켜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소신도 있고 어떤 해법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의견이라고 해서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이 친구의 앞으로의 당대표로서의 역할 기대하지 못할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보수정당 내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정당에 아니 그동안 우리 꼰대 정당이었다. 비호감도도 높았고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 세력이라고 해서 적폐청산 대상에도 올랐던 우리 아니냐. 근데 이번에 이 젊은 친구로 인해서 호감도가 올라간다. 그게 이른바 신진 세력의 반발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인 PNR 리서치에서 머니투데이 의뢰를 받아서 지난 29일이니까 이 1차 예선 예비경선 끝난 뒤에 이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그런데 40%가 살짝 넘는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나서 나경원 후보보다도 오히려 2배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의 바람이 꺾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약간 당심의 간접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7%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 예선 컷오프 때는
바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51%의 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그리고 3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9일, 10일 날 당원 모바일 투표 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의 혁신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에 이것이 관계없이. 맞습니다. 예.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당,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 빅데이터상의 언급량을 보면 네.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여러 배 더 아, 높게 나타나지만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에 필적할 정도예요. 예. 거기도 뭐 약간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주목도를 보면 네. 여당의 송영길 대표보다도 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방송에서 더 많이 주목을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이 정리를 해보면 예. 심지어는 그 범위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이 범위를 확대해서 여당의 젊은 세대들 또는 여당 내부에서도 아 부럽다. 이준석 당대표가 될 경우, 당대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네. 만약을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건 차기 대권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아, 사실 MZ세대가 차기 대권을 결정한다. 이런 분석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게 허리케인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본경선에서는 어쨌든 이 당원들 모바일 그렇죠. 투표를 70%가 하고 30%는 민심 여론조사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를 할 때와 실제 투표를 해야 되는 이 상황과 이 흐름이 똑같이 연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누구는 아니다. 그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 그렇지 않다. 이미 상당 부분 뭐 당심도 민심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과 이 샘플링 자체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던데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이 당심도 70%나 반영되지만 이준석 돌풍이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우리가 첫 번째로 네. 32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전부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적극적인 투표층들이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원이라면 당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매우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아, 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통한 당의 변화. 이건 첫 번째로 그 변화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적극적인 투표층 사이에서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죠. 네. 특정 연령, 세대에도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수도 아주 강성 보수가 있고 당원들의 이 정치적인 성향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좀 중도에 가까운 보수가 있는 것이고 당원들도 있는 거 아주 강성, 네. 꼴통 보수도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적어도 당이 변해야 차기 대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아니 이준석 한번 해봐라. 그동안 기존의 중진들이 해서 당이 변한 게 뭐가 있었냐. 이런 의견까지도 아주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바로 차기 대권입니다. 차기 대권. 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MZ 세대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대의 경우에도 그다지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아주 보수적이거나 아주 꼴통 보수 라떼 꼰대 이미지의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들이 볼 때는 과연 당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당심 자체가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한 마음 자체가 당심이 끊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첫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밴드웨거닝 이펙트입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조직을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당의 여론보다 내년 차기 대권 또 지방선거 심지어는 대선 후보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에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이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판단했을 때 네. 본선에는 이미 이 초선 의원인 김웅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이제는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결집이 되는 이른바 밴드 웨거닝 이펙트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우리 열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또 유승민 개파라는 것이 일종의 프레임이 돼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불리할 것 같냐.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간단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걸림돌이 될 정도면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아주 높아야 되겠죠. 최소한 두 자릿수는 가야 되겠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받고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보다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건 유승민 전 최고위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개파 덕분이 아닌 겁니다.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홍문표 후보, 조경태 후보 있는데 뭐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에 좀 포인트를 두어서 그러면 본선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떤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준석 돌풍이 불어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나경원 후보 또 주호영 당대표 후보 다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모습은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준석 돌풍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도 못 해본 30대의 당권 도전 후보를 놓고서 아니 이 친구가 당선되면 안 돼. 반 5선들이 반 이준석 전선을 만든다. 이건 정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건 명분이 없다. 명분이 부재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전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도 도전했는데 아니 젊은 사람을 키워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뭉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후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진단이라도 반 이준석 전선을 만드는 것도 그거는 창피하죠. 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진행되고 있는 현재 당대표 선거전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분석해 봤습니다. 배 소장은 한마디로 이준석 후보의 대세를 꺾기가 쉽지 않다. 중진들의 합종연행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